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역사 왜곡 우려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최고조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광주 전남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윤 정부의 친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중단하라! 광주 전남 107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와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윤 정부 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운이 무산되면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년째 대법원에서 재판이 멈춰 있어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내놓고 사도광산 등재에 손 들어주고 독립 선열들을 모욕 주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역사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또다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친일 세력,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력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을 역사 왜곡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역사기관 수장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채워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친일파들에 대한 재평가로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게 출발점이지 결코 끝나는 지점은 종결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하와이에 묻힌 한인 이민 1세대의 묘비를 대량으로 발굴했습니다. 호남 출신도 13분이 계시는데요. 독립자금을 모금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인정받으신 분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79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와이 오아후의 한 공원 묘지. 축구장 10배 크기의 묘지 한편에 익숙한 묘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주인공은 1885년에 태어난 하와이 이민 1세대 김성률 씨 부부. 아들 부부와 함께 1925년에 출생한 손주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부부와 이제 이남 일녀 며느리까지 있는 묘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 근처를 쭉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한인 묘지들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원 묘지 곳곳에는 한글로 새겨진 묘비가 눈에 띕니다.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민 1세대와 그 가족들로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팀이 확인한 묘비는 1200여 개에 이릅니다. 힘겹게 사탕수수밭을 일구던 한인 1세대는 대부분 한인 동지회와 대한인 국민회에 소속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1,500명이 손을 모아 안중근 의사의 재판 비용 2,921달러를 전달했고,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위해서는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달러를 기꺼이 헌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돼 정부의 서운을 받은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묘비 가운데는 전라도 출신 13명을 비롯해 경상도와 경기도 등 원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묘비가 100기가 넘어 서운을 추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군 읍면까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기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토록 꿈꾸던 해방조국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이역 만리에 잠들어 있는 하와이 독립투사. 독립을 염원하던 그들의 외침이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일제 악랄한 식민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실물카드가 발굴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손희아 명예교수는 일제가 명함 크기의 카드를 제작해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의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분량에 따라 벌을 줬던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손 교수는 일제의 악랄하고 집요한 식민 정책을 확인시켜준 실물카드에 대해 국어생활사 자료이자 일제 식민 역사 자료로도 의미가 큰 걸로 평가했습니다. 영광의 한 소형 전기차 생산 공장이 알고 보니 폐기물 창고였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업체 유치 당시 영광군은 이 모빌리티 유망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취재 결과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영광군은 코로나 상황에도 이 모빌리티를 특화한 대마 전기자동차 산단의 분양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기존 대마 산단에는 없었던 개인형 이동수단, PM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했는데 영광군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폐기물 창고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공장 가동 신고 후 군으로부터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지만 공장 어디에도 이 모빌리티 관련 설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광군은 이 업체를 정상 가동군으로 분류해두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광군은 산단 분양 이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분양 기업 중에서 아직 뭐 폐업이 되거나 경매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동을 지금 체크를 해서 애초부터 검증이 안 된 투자 유치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라는 겁니다. 군하고 도에다가 지역 내 이모빌리티 이제 관련 기업 현황을 저희가 거의 분기 단위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안에도 이 기업은 없거든요. 네. 이쪽에 활동을 하는 전혀 업체가 아니에요.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국내 이모빌리티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협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운영 실적 등이 확인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 사정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달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아찔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쾌속 여객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최고 시속 48km,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신안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교량 아래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선체 기둥인 마스트가 분리됩니다. 부서진 기둥은 발사된 로켓처럼 수십 미터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소리가 툭 나길래 퉁 하고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게 뭐 걸렸다 생각하고 많이 놀랐죠. 레이더와 GPS의 안테나가 달려있던 여객선 기둥이 부러지면서 선내 모든 통신이 먹통이 됐습니다. 200여 미터를 회항한 여객선은 늘어진 철선과 부딪힌 걸 알았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공사 중 지름 1.8cm의 작업용 철선이 해수면 60m 높이에서 15m까지 처진 겁니다. 놀란 인근 섬 주민들도 인명피해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판이 다 뜯겨져가지고 물속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지만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게. 목포 흑산도 항로에는 일주일 이상 대체 여객선이 투입됐고 사고 쾌속선은 수리를 마친 뒤 다시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과 여수시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수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전통시장 가운데 한 곳인 쌍봉시장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으로 점포 25곳 중 15곳의 계약 기간이 지난달 중순 만료됐습니다. 계약대로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지만 상당수의 상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계약한 점포 사용 기간은 5년. 2019년 7월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인데 계약을 맺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를 고려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며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코로나가 따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장사를 못했는데 그간에 한 3년간만 연기를 해주라. 여수시는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유권 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코로나 사태는 계약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점포 임대료를 많게는 80%까지 깎아줬고 입점을 원하는 상인들이 많아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난 선포 지역이나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예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 사유가 해당된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봤지만 또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여수시는 상인들이 계속 퇴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 대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어 중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캐스퍼 전기차 구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가 전기차 생산으로 제2도약에 나선 GGM을 응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 의장에게 국립도서관이 전무한 광주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도서관 분관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제21회 광주 충장축제 개막 50일을 앞두고 대국민 발표회가 오늘 광주 동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동구청은 충장축제 공식 홍보 영상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13개 행정동 퍼레이드 연출안 등을 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충장축제는 원데이 원빅 이벤트 운영을 목표로 일자별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남도 우리술 품평회가 오늘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에는 죽향도가의 대대포 블루 죽향도가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엔 막걸리 부문의 수평 벽꽃 술도깨비, 약청주 부문의 나주배 약주 등 모두 9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수상된 제품들은 오는 11월 7일부터 4일 동안 남도 주류 페스타에서 홍보되는 한편 전남도 공식 만찬주로 활용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올해 폐사한 가축이 14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여름철 전체 피해 건수의 2배 이상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6만 9천여 보리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